안녕하십니까. DCTV 워싱턴 소식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음력으로는 12월 21일입니다. 2021년 들어서 오늘이 33번째 날이고 앞으로 332일이 남았다고 하네요. 오늘 이곳 북버지니아 날씨는 으스스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리던 눈이 이제 지금은 그쳤고요. 하지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 언제 또 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소식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지역에서는 버지니아의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워싱턴 DC 감염자 수는 37만 138명이고요. 어제보다 130명이 늘었습니다. 메릴랜드는 35만 6,541명으로 어제보다 905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버지니아는 51만 380명으로 어제보다 2,74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난 2달 사이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제 전해드렸던 그 지하철 노인 폭행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가해자 22살 그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이 청년이 돈을 좀 구걸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거절을 하니까 그냥 막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DC에 들어가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회사 앞에 이제 그 근처에 그 젊은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노숙자가 돈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돈을 못 주겠다 이랬더니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F워드 써가면서 fucking Asian 뭐 이러면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여튼간에 조금 아침 일찍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시아인을 좀 깔보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만 더 잘했어도 더 멋지게 그냥 간판하는 건데 말이죠. 자, 미국 민주당이 상원의 탄핵 심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그 탄핵 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에 특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2월 9일 날에 이제 열리는데요. 민주당 탄핵 소추위원 9명은 오늘 상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조작 주장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광란으로 몰아넣는 등 의회 난입 사태에 특별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뤄졌던 등교 조치가 오는 2월 16일부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에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얘기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감은 오늘 관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은 2월 16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은 대면 수업, 선생님을 직접 같이 수업하는 대면 수업,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인터넷으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상 수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희망자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학교를 가고 안 가고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에 가고 일주일에 이틀은 또 집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감이 얘기를 했습니다. 2월 16일부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교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학교에 돌아가는 걸 꺼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인데, 얼마 전에 페어팩스 같은 경우는 그 교사들 모두 이제 백신을 벌써 맞았거든요.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학교를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학생은 학교에 가는데 교사는 못 가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오늘 새롭게 한번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미 연방정부 주요 부서의 보도자료 한번 보는 그런 코너를 한번 가져볼 텐데요. 먼저 국무부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자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깊이 우려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서 최근 몇 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된 수백 명의 러시아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야당 지도자 나발리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악관 소식입니다. 백악관도 이제 간략하게 보도자료나 이제 이런 걸 내놓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미국이 2,600만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돌파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각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을 늘리고요. 백신 확보를 위한 자금도 함께 늘리는 것이 포함됐는데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연방 약국 프로그램 첫 단계가 시작되고 전국의 일부 약국이 예방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국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전에도 일반 독감 같은 거는 예방주사는 여기 CVS나 뭐 이런 데서 가서 약국에 가서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저장하는 것도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 일부 약국에서도 이제 허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새로운 단계는 100일 동안 1억 번의 주사를 맞게 하는 게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니까 100일 동안 1억 명, 1억 번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맞는다고 치면은 1억 번, 1억 명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DCTV 워싱턴 소식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눈은 그쳤습니다만 곳곳에 빙판길이 있으니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